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미국 워싱턴주 서부 지역을 덮쳤던 재난 현장입니다. 수면 위로 겨우 지붕만 남긴 채 마치 작은 섬처럼 고립된 주택들. 이곳을 휩쓴 거대한 물줄기는 평범한 장마가 아닌 태평양 상공에서부터 밀려든 대기의 강이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기상 시스템은 며칠 만에 30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고 워싱턴주 전역을 초비상 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재난이 시작된 것은 2024년 12월 11일 목요일 무렵이었습니다. 킹카운티 보안관 해양구조팀이 헬리콥터와 보트를 동원해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물에 잠긴 차량과 지붕 위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영화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대응수는 단지 많은 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수위는 역사적인 수준이며 수일간 고수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댐이나 제방과 같은 기존의 인프라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난은 단순한 침수를 넘어선 사회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혼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잔해와 엄청난 양의 진흙 사태가 주요 고속도로를 빠르게 막아버렸고 수많은 지역 사회를 고립시켜 이 기상현상이 전면적인 물류 및 이동의 재앙으로 변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기후 변화가 가져온 뉴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재난의 영향권은 시애틀 인근 듀바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는 시애틀 북부의 스카직 강 범람원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비옥한 농경지이지만 강물이 범람하면서 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업도시 버링턴을 포함한 수많은 지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수요일 당국은 수만 명의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긴급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급격히 불어나는 물에 당황하며 대피해야 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의 손길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물이 계속 불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대피를 결정했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높은 지대에 머물러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조대원들은 안부를 묻는 웰리스 체크를 늦은 밤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재난이 가져온 직접적인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잔해와 진흙 사태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었고 거센 물살은 멀쩡하던 도로와 교량을 그대로 유실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물이 차오르는 공포뿐 아니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교량이 유실되면서 탈출로가 막히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과 함께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특히 스카직 강 범람원과 같은 농업도시는 강이 불어나면서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 지역 경제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국은 아직 피해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진과 영상은 워싱턴주 서부와 중부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재산 피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홍수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기반시설, 즉 인프라의 한계였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이것은 단지 하루나 이틀만의 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위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장기간 매우 높게 유지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프라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주의 제방 시스템을 비롯한 수해 방지 시설들은 과거의 강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의 강은 과거의 예측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물의 양과 압력을 가합니다.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인프라에 가해지는 이 압력은 낡은 제방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수위가 장기간 역사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제방 표면을 계속해서 침식시키고 지하수 압력을 높여 제방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인프라가 견뎌냈다고 하지만 그 고압에 따른 미세한 손상은 장기적으로 제방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향후 더 큰 재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며칠 동안 위험이 남아있다고 경고한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피로도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와 잠재적 인프라 수리 비용은 수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워싱턴주의 미래 재정 계획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잠재적인 제방 붕괴 위험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이는 구조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수위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단기적인 구조를 넘어
수십 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재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한 주민은 물이 너무 높아 자신의 집 아랫부분이 완전히 잠겨버렸고 모든 가재도구를 잃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이틀에서 사흘은 지나야 물이 빠지고 집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키우던 반려 닭들이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틀림없이 닭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료의 격려에 카약을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생명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 닭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담으며 이 남성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저는 닭들이라곤 하지만 제게는 작은 병아리들이었어요. 가족의 일부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그저 재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치킨 911 구조작전이라는 유쾌한 이름이 붙여진 이 작은 생명 구출 스토리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물질적인 손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과 회복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워싱턴주 주지사는 이번 재난에서 인명 손실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규모의 홍수 속에서도 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주민들의 협조가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조 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오늘 2025년 12월 15일 현재까지도 이 재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될 대기의 강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첫째, 재난 인식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홍수 기준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인정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규모와 속도를 이에 맞춰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입니다. 제방, 배수 시스템, 교량 등 모든 기반 시설을 새로운 역사적 수위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대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물질적 손실을 넘어 장기간 이재민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물에 잠긴 마을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닭들을 구하는 인간의 따뜻함도 보았습니다. 자연의 압력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생명과 가치를 지켜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재난을 겪은 모든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